자, 분사 보겠습니다. 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있다고 알고 있죠. 분사의 역할은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동사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분사 구문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는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적인 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사를 서술하는 서술적인 용법이 있다고 합니다. 수식이라는 것은 명사가 있다면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바로 꾸며주는 게 수식인데, 현재 분사는 능동이나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로서 꾸며줍니다. 명사 서술은 이 형식에서 보어로서 주어를 설명해 주거나 오 형식에서 목적의 보어로서 목적을 설명해 주거나 이런 게 서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이거는 이제 여자는 많지만 예쁜 여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의미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적 용법 또는 명사 수식이라고 하고요. 그녀는 예쁘다, 이런 게 설명해 준다고 해서 서술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예쁘다고. 그럼 예쁜 게 그녀죠? 이런 게 서술이에요. 예쁜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예쁘다고, 또는 그녀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 동사의 일부로 쓰이는 것들은,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형의 일부로 쓰입니다.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죠. 그때 ing가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태, BPP 할 때 수동태라든가 완료 시제, have PP, had P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PP가 과거 완료, 과거 분사입니다.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대신하는 겁니다. 부사절을 대신해서 분사 구문이라는 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when이나 because나 이런 주어 동사, 접사 조동사 쓰였을 때 이 접사 빼고 주어 빼고 동사를 ing를 붙이게 되면은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어요. 똑같으니까. 한정적 용법, 지금 형용사를 설명한 겁니다. 한정적과 서술적은, 한정적은 아까 말했던 형용사 용법 중에 명사 수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은 명사 서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쓰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능동과 진행이면은 현재 분사, 수동과 완료면은 과거 분사가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다면은 능동이고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본 수동태가 됐잖아요. 능동 수동 관계에는 타동사의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진행과 완료와의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를 말합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하고 있으면 진행이라고 보고요. 다 끝냈으면은 완료라고 봅니다. 보면은, 자, 봐볼게요. 무슨 말인지. 좋은 선생님은 만듭니다. 지루한 수업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이 수업이라는 명사를 꾸며줬잖아요. 보링이. 원래 여러분 분사도 원래 동사였어요. 투부정사나 동사처럼. 근데 그것을 형용사나 동사의 일부나 분사구를 만든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지루하게 하다고요. 보링은 지루하게 하는입니다. 그래서 이게 능동의 의미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쓴 거고요. 그렇죠? 바로 꾸며줬죠. 지루한 수업,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또는 그 수업은 지루하다, 이런 식이면 이제 서술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한정적 용법의 설명이긴 한데, 이 인터넷생 생각해 보세요. 지루한 수업을 흥미롭게 만든다. 그럼 흥미로운 게 누굽니까? 이 지루한 수업이죠, 원래. 그래서 이게 서술이에요, 이거는. 얘는 서술입니다. 이게 또 나옵니다. 자, 많은 지루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반에. 그러면은,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루함을 느낀 거기 때문에 수동이죠, 관계가. 근데 바로 꾸며줬죠? 그래서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진? 시들고 있는 사진. 페이드는 시들다, 희미해지다, 이런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의 의미로서 꾸며주고 있죠. 시드는 꽃. 그 다음에 이거는 없애세요 모든 시든 꽃들을. 시든 걸 다 끝낸 거야. 이미 다 시들어 버린 거죠. 시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시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NO 완료. 이때 보어는 타동사였고요. 페이드는 자동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완료는 많이 내지는 않아요. 좀 어려워서. 보통 우리가 능동 수동이면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능동 수동만 봐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나와 있죠.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보통 앞에서, 어떤 수식어구를 동반한 경우에는 뒤에서 꾸며준다. 왜 그러냐면 봐봐, 구르는 돌 이럴 때는 그냥 바로 꾸며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근데 봐보세요. 이거 여자는 여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팔을 깁스를 한 상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sitting next to me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릴 수 있는 애들이 아니죠. 길어져요. sitting은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next to me라는 어떤 장수의 부사를 잇따라 써가지고 같이 하나의 의미가 되죠. 하나의 의미가 길어질 때는 이렇게 뒤에서, 만약에 이 sitting next to me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호치수식. 그 다음, 그리스의 남자들은 어플라이는 우리 적용하다는 뜻도 있고 뭐 바르다의 뜻도 있어요. 발랐습니다. 꽃을 기반으로 한 기름을 발랐습니다. 아마도 향수 같은 걸 말한 것 같아요. 그들의 피부에. 이것도 한 단어죠. 그래서 앞에서 꾸며졌죠. 근데 그거 봐보세요. 토스트는 토스트인데 타버린 토스트예요. 어디에서? 양쪽이 다 타버린 토스트는 자, 먹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burnt on both sides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꾸밀 수가 없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길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단어인 경우에도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영어를 배우다 보면. 자, 그 다음 볼게요. 서술적 용법은 주격보호나 목적적 보호로 쓰이는 게 서술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꾸며주는 거랑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볼게요.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책을 읽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게 누구예요? 그죠, 주어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데, 여러분 sit을 이 형식 동사로 외운 적이 있나요? 없죠. sit이나 stand, 뭐 die 이런 애들은 뒤에 유사 보호를 취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유사 보호. 보호랑 비슷하긴 한데 실제 보호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앉아있다, 어떤 상태로 서있다, 어떤 상태로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냥 보호라고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주사보. 됐죠? 그 다음, 승객들은, 이건 이형식 동사 맞죠? 리메인. 승객들은 있어야 됩니다. 앉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앉아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승객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밴드가 행진하는 것을. 행진하는 게 누굽니까? 밴드죠. 행진하는 밴드를 갖다가 아니야. 밴드가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결국 똑같긴 한데, 결국 똑같습니다만 문법적으로 좀 다르게 보죠. 그 다음, 나는 스마트폰을 수리했다, 이 말이죠. 그럼 수리가 된 게 누구예요? 스마트폰이죠. 이렇게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자, 이거는 뭐예요? 능동의 의미고요. 얘는 수동의 의미고요. 그렇죠? 이거는 진행의 의미고요. 얘는 수동의 의미죠. 각각 다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수식, 앞이나 뒤에서 수식이 아니라 주격보호나 목적보호로 쓰였다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이 플러스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문제를 빨리 풀 때 힌트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감정과 관련된 애들이 있어요. 인터넷은 흥미를 주다고요. 이거는 지루함을 주다, 피곤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그 다음에 신나게 하다, 놀래키다, 혼란시키다, 짜증나게 하다, 당황시키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때는 두 가지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ing로 바꾸거나 pp를 바꾸거나. 능동의 의미면은 ing, 수동의 의미면 pp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감정과 관련된 동사를 봤을 때는 능동으로 쓰면은 감정을 주는 게 되고요. 수동으로 쓰게 되면은 감정을 받으니까 감정을 느끼는 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감정을 느끼는 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사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감정에 관련된 그런 과거 분사를 수식이나 소수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그의 역사 수업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역사에. 그럼 봐보세요. 역사는 흥미를 줘요, 느껴요? 주죠. 능동이죠. 하지만 느낄 수 있나요? 없죠. 여기다가 interested를 쓸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거받고로 풀 수도 있지만, 역사 수업이니까 얘는 사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ed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는 흥미를 줬어요, 느꼈어요? 느꼈죠.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ed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로 쓰이든지 수식으로 쓰이든지 아무튼 사물은
감정과 관련된 과거분사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감정을 당연히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감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말을 짜증나게 해요. he is annoying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또는 엄청 수업이 지루해요. he is boring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interesting person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가 여러분 예상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expect죠. expect. 물론 unexpected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상치 못한 발견에 이르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어때요? 수동의 의미로 꾸며줘야 되겠죠. 우리가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동사를 뭐로 바꾼다고? 형용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일단 동사 형태를 생각해 보고 나서 unexpecting인지 unexpected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NESS가 붙게 되면 명사가 된 거거든요. 이걸 일단 놔두고 그래서 unexpected가 맞아요. 그 다음 exhaust는 뭐냐면 지치게 하다 뭐 탈진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지치게 했냐 느꼈냐야 뭐 때문에? 수면의 부족 때문에 피곤했다고 했죠. 피곤을 느낀 거죠. 관계가 수동이 되면서 ed가 붙어야 돼요. 됐어요? 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봐볼게요. 자, 그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대명사 배운 적 있을 텐데 관계대명사 배울 때 이 두 문장 연결하라고 하면은 메시지랑 이시 똑같기 때문에 is를 빼고 관계대명사 뭐 대시나 위치를 썼다 이렇게 배운 적 있었죠. 그래서 꾸며져 가지고 중국어로 쓰인 메시지 할 때 the message that was written 이렇게 배운 적 있었을 거예요. 또 뭘 배웠냐면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배웠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 가능하다 배운 적 있었죠. 그럼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이게 남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생략과 과거분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메시지는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쓰여졌죠.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기 때문에 라이팅이 아니라 리튼이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 아래 것도 봐볼게요. 방은 방인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방이 최고의 방입니다. 호텔에서. 그러면은 방이 내려다 봤어요. 내려다 봐졌어요. 내려다 봤죠. 그래서 능동의 의미로 꾸며주기 때문에 overlooked가 아니라 overlooking이다. 원래 이런 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입니다. 됐어요? 8번, 5번 보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두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어죠, 보어. 진행의 느낌이 있죠. 토킹이 필요합니다. 토킹. 이거는 일반적으로 유사 보어라 그래요. 보어랑 유사하다. 이형식 동사를 안 외우잖아요. 우리 그때 이형식 동사 유형 외울 때 뭐 외웠었죠? 상태 변화, 감각, 외관 해서 나눠서 외웠잖아요. 그때 sit 같은 거 안 외웠잖아요. sit, stand 안 외웠죠? 유사 보호 정도로 표현합니다. 닥터 콜린스는 드문 과학자입니다. 뭐하는? 자, 헐렁한 바지와 더러운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거죠.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웨어링. 으로 꾸미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고수영씨 알겠어요? 듣고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문장에 저는 거의 문장의 맨 앞에 있는 명사구예요. 거울의 틀을 말하죠. 근데 보니까 여기 동사가 있죠. 여기 이게 반짝거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들은 거의 수식어구나 생략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거울의 틀이냐? 오래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울의 틀이죠. 수동의 의미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메이드가 돼줘야 되죠. 만들어진 거울의 틀이 빛났습니다. 달빛에. 자, 맞는 걸 고르래요. 자, 보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스노우보딩은 거의 같습니다. 자, 인대시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행동이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는 것과 하는 것을 어떤 기술을 구사하는 것을 뭐해서? 보드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거는 약간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용사적인가 보다는 약간 분사구문 계열이 좀 강해요. 사용해서죠.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ing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드를 사용하는 기술. 이렇게 되겠구나. 다 근데 분사 구문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짖는 개가 이웃을 끼웠습니다. 그러면 짖는 개죠.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죠. 바크는 자동사예요. 진행의 의미 들어가기 때문에 ing. 그 다음에 많은 큰 도시들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를 부르는일까요? 이렇게 불리는일까요? 스카이스크래퍼스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왜 이게 헷갈린다고 했냐면 아무튼 능동이 아니라 불리는이니까 수동이니까 콜드입니다. 내가 이거 왜 헷갈린다고 했었냐면 전에 오형식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요. 오형식의 수동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목적어, BPP, 목적의 보호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근데 봐보세요. 만약에 이 목적의 보호에 명사를 취하는 애들은 그냥 명사가 뒤에 존재한다는 거죠. 방금처럼.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이게 목적어로 생각하게 되면은 능동으로 오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목적의 보호거든요. 이렇게 목적의 보호에 명사를 취하는 애들. 방금처럼 우리가 이제 call A, B라고 보통 외웁니다. A를 B라 부르다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consider 여기다. 그 다음에 name 이름 짓다. 그 다음에 appoint 임명하다. elect 선출하다. 이런 애들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수동태가 되면은 A, B 동사 call을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called B. A는 B라 불린다가 되고요. 수식어구처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A, called B가 된다는 거죠. 그럼 B라 불리는 A가 되는 거예요. 컨시더를 쓰게 되면은 B라고 여겨지는 A. 네임을 쓰게 되면은 B라는 이름을 가진 A. 이거는 B라고 임명이 된 A. 이거는 B로 선출된 A.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게 나왔다면은 그죠? 이게 목적 보호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적어네 하고 아닌지 골라버립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때. 소문인데 만들어진 소문이냐 만드는 소문이냐 인터넷상에서 이해돼요? 만들어진 소문이죠.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기 때문에 published. 여기다 쓰면 좀 헷갈릴라나? 여기다 쓸게요.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기 때문에 published. 자, 분사구문 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은 시간이 많이 없지만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만 A문을 써보겠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수업 반으로 걸어가다가 이 말이죠. As I walk to the class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분사구문은 원래 부사절이었습니다. 앞에 부분이. 그래서 뭐뭐 하다가 이 말인데 as를 뺐어요. 일단 뺍니다. 주어가 주절이랑 비교해봤을 때 똑같죠? 그럼 뺍니다. 다르면 놔두세요. 그냥. 시제가 같은지 보세요. walked랑 ran 같죠? 그러면은 원형이 아니 붙입니다. 그러면 walking to class가 되고 해석은 똑같아요. 걸어가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인의 해석이었으니까 차를 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녀는 자전거를 샀다. 또 이 말을 명심한다면 너는 더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이야기해봐야겠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문장의 뒤에 컴마 ing가 쓰인 경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시동작과 연속동작. 동시동작은 뭐뭐 하면서가 있고요. 연속동작은 그리고 뭐뭐 한다. 보통 이런 해석이에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부대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시몬은 앞으로 걸어가면서 소리쳤다죠. 소리치고 걸어갔다가 아니라 이거는 공 하나가 집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그것의 창문을 깼습니다. 이어지죠? 순서가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 뭐였냐면요. as he stepped 이런 문장이었고요. 이거는 and it broke 이런 문장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해도 봐보세요. 접사 뺐죠? 주어 똑같으니까 뺐죠? 시제 같으니까 ing가 됐죠? 스태핑. 이거는 부사절 접사가 아니긴 하지만 뺐어요. 이건 생략 가능도 합니다. 뺐어요. 주어 같으니까 뺐어요. ing 붙이면 breaking 이렇게 되죠. 여기는 왜 이시 빠질 수가 있냐면요. and가 연결하는 게 앞문장과 뒷문장일 수도 있지만 이 동사구랑 동사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빼기도 합니다. 분사구문의 시제와 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분사구문의 부정은 다른 준동사와 마찬가지로 앞에 낫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이 말이고요. 가볼게요.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어서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은 건 현재죠. 전에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은 앞에는 원래 시제가 뭡니까?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시제가 같지 않죠. 그래서 singing이 아니라 having seen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singing인지 having seen이 물어봐요. 시제가 다른 경우는 자 주절이 현재일 때는 부사절이 방금 나온 것처럼 현재 완료면 다르고요. 현재인데 과거 다르고요. 주절이 과거인데 과거 완료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절이 만약에 주절이 미래가 나왔어요. 부사절이 현재가 나왔어요. 같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절이 미래고 부사절이 현재인 경우는 거의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이 많아요. 그럼 미래 대신 현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같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먼 거리에서 보여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괴물처럼 보였다. 이거는 뭐냐면 원래 when it was seen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when을 뺐죠. 그 다음에 it이 똑같으니까 뺐어요. 그러면은 시제 같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being seen이 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 잘 보면 수동태일 때 being seen이 되거나 being이 또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seen이 되죠.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ing가 맞냐 pp가 맞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ing나 pp가 왔다는 것은 여기 주어가 얘랑 같다는 거예요. 같았기 때문에 뺀 거라는 거죠. 달랐으면 써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주어랑 관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원래 주어가 있었으니까 그죠? 이거 대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져봐서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 pp 쓰십니다.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주의어대 분사금 볼게요. 이런 거 봐보세요. 독립분사금이라는 것은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독립분사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접사 뺐습니다. 주어를 비교해보니까 기계랑 나잖아. 다르죠? 그러면 살려줘야 돼요. 놔둡니다. 시제를 비교해보세요. 같죠? 아니 됐어요. 빙이 됐죠.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빙이냐 워즈냐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막 더 머신 빙 갑자기 나왔으면 이상하잖아. 생긴 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봐봐. 여기는 왜 이렇게 주어동사의 구조가 될 수 있었냐면 접속사 as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돼버려요. 동사가 두 개 나오려면 접사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그 접사 역할을 아까 as가 했던 거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was가 올 수가 없어요. 빙은 왜 올 수 있냐? 왜? 아래에 있던 부사절 접속사 주어동사랑 똑같은 거니까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문제가 3점짜리죠. 어려운 스타일 잘 푸시고요. 비인칭 독립분사구는 뭐냐면 여러분 비인칭이 뭐냐면 가리키는 것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비인칭. 인칭은 가리키는 거고요. 비인칭은 날씨 시간 조건 날씨 시간 요일 나타낼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 있을 썼잖아요.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봐봐. 우리 아까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면 ing 당연 pp였잖아요. 주어랑 관계를 따져서. 근데 아래 것들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오래 산다. 그러면 봐보세요. 여자들이 말을 합니까? 말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스포큰을 쓰지 않고 스피킹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주어가 따로 있었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머신처럼 따로 있어야 되는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뺀 것 뿐입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는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돼요. 제너럴리 스포큰이 없어요. 제너럴 스피킹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징 프로 뭐뭐를 판단해보면 그의 외모를 판단해보면 그는 운동선수가 분명하다. 판단하는 사람이 그가 아니에요.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안 쓰고. 네, 수고를 외우면 됩니다. 뭐뭐를 판단컨대 엄격히 말해서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그의 능력을 고려하면 자 네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는 인정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부대 상황이 아까침에 부대 상황이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했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with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with 목적어 분사가 있어요. 이 분사는 이제 ing를 쓰는 경우에는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그죠? pp를 쓰는 경우에는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 또는 진행과 완료일 때 씁니다. 근데 왜 헷갈리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진행의 느낌이 수동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헷갈리는 경우에는 볼게요. 그는 서 있었습니다. 등을 기댄 채로. 그러면 왠지 등 입장에서는 기대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대고 있는 거죠. 진행의 느낌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 그 다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팔을 뭐한 채로 교차한 채로. 팔은 교차가 된 거니까 수동이 안 되니까 pp가 쓰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러분. 손을 흔들면서 라고 할 때 쉐이크인지 쉐이킹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손을 흔들면서 인사했다라고 했을 때 쉐이킹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흔들어지고 있죠. 진행의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가 휘날리면서 바람에 웨이빙이냐 웨이브드냐 헷갈릴 수 있는데 머리 입장에서 휘날려진 거긴 하죠. 아주 휘날리고 있죠. 웨이빙이 맞아요. 결국 외우면 제일 편합니다만 아무튼 뭐 수동인지 뭐 진행인지 헷갈릴 때는 진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뭐 하면서?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뭐뭐 하면서죠. 그래서 이런 보세요. 배운 대로 하자면 while 빼고 주어 빼고 시제 같으니까 ing가 되면 원래 같으면 뭐 어떻게 써야 돼? 원래 같으면은 being listening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아요. being 같은 거 안 써요. 생략 가능이 아니라 아예 안 써요. 그냥 listening to the sound of spring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접사 뺐어요. 주어가 같으니까 뺐어요. 시제가 보니까 얘는 과거 완료죠. 얘는 뭡니까? 과거죠. 시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finding이 아니라 having found the secret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찾았을 때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선 쉬웠던 걸 뭐냐면 과거 완료는 원래 헤드 pp이기 때문에 그냥 ing를 붙여도 having pp가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앞에가 과거고 뒤가 현재인 경우 다르잖아요. 이때는 ing 붙이면은 having pp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은 중등에서는 만드는 게 많이 나오지만 고등에서는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봐요. 그럼 찾은 게 빠른지 시작한 게 빠른지 물어본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다. 맞는 표 볼게요. 보통은 ing자 pp냐를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죠. 엄마가 물어봤대요. 그녀에게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그렇게 매니투 용케도 그렇게 빨리 했는지 물어봤대요. 그럼 엄마가 놀래서 물어봤을까요? 놀래 켜서 물어봤을까요? 놀램을 느껴서 물어본 거죠. 수동이기 때문에 pp. 분사구문 자리라는 것을 알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프랭클 스피킹은 비인칭 독립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서 쓰라고 했죠. 솔직히 말해서 그는 시를 쓴 게 아니라 소설을 썼다. 틀린 걸 찾으래요. 자, 어떤 국가들은 자, 인간의 권리, 인권을 유린합니다. 뭘 포함해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죠. 그러면 포함한 거니까 including이 돼줘야겠죠. 근데 여러분, including은 뭐냐면 약간 전치사로 굳어진 표현이에요. included를 쓰지 않아요. 그냥 including입니다. generally speaking이었죠. 그 다음에 자, 꽃병의 표면이 검어졌습니다. 뭐한 채로? with 목적어 수식어죠. 패턴이 장식을 한 채로 올까요? 된 채로 올까요? 된 채로죠? decorated가 돼야 되겠습니다. 틀린 거 찾으래요. 카트만두 도시가 누린대요. 근데 이 카트만두 도시가 위치를 시킬까요? 될까요? 되어 있는 거죠? 수동입니다. 해발 1350m의 위치가 되어서 카트만두 도시는 누리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뭐하는? 여기서 하는 것을 기분 좋게 하는. 기분 좋은 게 누구죠? 여기서 하는 거죠. 목적어를 설명하는 형용사 자리. 그 다음 이 구조자들이 4살 먹은 소년을 발견했대요. 그럼 얘네들이 찾았을까요? 찾아졌을까요? 찾은 거죠. 능동이니까 서칭이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진에 의해서 남겨진 잔해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이런 한정적으로 쓰일 때 숫자 단위 형용사에서 단위에 s를 붙이지 않아요. He's 4 years old 이때는 붙이죠. 서술적일 때는 붙이는데 한정적일 때는 s를 안 붙입니다. 그 다음 부모랑 분리되었을 때, 특히 집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유아들은 공포심을 느끼거나 안전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 유아들이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가 되는 수동의 관계죠. 근데 우리가 좀 배웠던 건 달랐던 게 뭐냐면 접속사를 우리가 보통 빼고 분사구 만들었었는데 얘는 써놨죠.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려고. 특히 시간과 관련해서 많이 써줍니다. 그 다음에 파티컬러리는 파티컬러냐 리니아인데 집에 떨어졌을 때는 시간과 관련된 부사잖아요.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준 거고요. 유아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트레이턴드가 된 겁니다. 됐죠? 이동하세요.